소셜워크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소셜 케이스워크 이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다. 네, 소셜 케이스워크 네, 개인과 환경.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우산 아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개념들을 오늘 소개를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좀 끝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보다 이제 조금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케이스워크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케이스워크에서 그 케이스가 뭘 의미하는 거냐. 네. 케이스. 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케이스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매니지먼트 해서 사례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례 관리를 케이스 사례. 케이스 매니지먼트. 네네네. 그러니까 사례 관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사례라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례 관리라는 말을 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요? 아니 왜 우리가 뭔 사람을 뭘 관리하냐? 네네.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관리되는 대상이야? 사람이 무슨 동물이야? 물건이야? 그렇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경우는 그 개별 관리 이렇게 또 책의 제목을 그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케이스라는 말이 사례라는 말이 싫어가지고 개별이라고. 네. 예. 꽤 오래 전인데 이 노원구의 구청장이 예. 똑같은 얘기. 야 사례 관리 그 말 쓰지 마. 케이스란 말 기분 안 좋아. 뭐 누가 누굴 관리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얘기가 이 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규정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가 또 친절하게 해줬냐면 메리 리치먼드가. 역시 메리 다이아몬드. 야, 케이스라는 뜻이 뭔지 전직 노원구청장님 잘 들어보세요. 자, 네. 그 메리 리치먼드는 케이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사람의 상황 이것이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할 때 그 케이스네요. 이번 케이스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보고할 때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박사한테 이 케이스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원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대담하고 있는 이 케이스는 뭐 이럴 그렇지. 때 이 케이스. 그게 그거를 리치먼드가 그렇게 얘기한 케이스. 그가 겪는 어려움, 시츄에이션, 상황. 그렇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랬어라고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면 What is Social Casework이라고 하는 레리 리치먼드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볼 분이 적기 때문에 그냥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케이스가 리치몬드가 처음 쓸 때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상황을 가르치는 것이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문제. 그러니까 향후에는 사례 관리했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사람을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 그 상황 그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매니지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선희 케이스 그러면 최선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프로블럼, 시츄에이션 상황, 어려움, 디피컬티스 이런 것들을 케이스라고 한다. 그렇죠. 그것을 관리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 관리가 아니고 상황 관리네요. 그렇죠. 상황 관리, 어려움 관리, 곤란 관리. 오케이. 그래서 또 친절하게 리치먼드가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래서 딱 정해준 게 클라이언트예요. CC 제대로 알게 되네요. 케이스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좀 그 클라이언트야말로 우리가 보통 케이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가리는 퍼슨을 가르치는 게 클라이언트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돕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사람은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상황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오케이. 네네. 최선희 케이스에서, 케이스는 최선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말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최선희예요. 그렇죠. 아하, 네. 아, 속 시원해. 이제 애매한 것들이 딱 안개 거치듯이 딱 되고, 이렇게 하면 확실한 거죠. 그죠? 케이스란 그가 가지고 있는 여건, 어려움, 클라이언트는 그 사람. 그래서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라고 노원구청장님이 오해했던 거군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케이스 매니지먼트인데. 아, 그때 진작 가르쳐 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 워크일 때도 이 케이스는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상황에 개입하는 거, 인터벤션 하는 것, 그렇죠. 임플리멘테이션, 실행하는 것. 야, 이 용어라는 게 신기해요. 이 개념을 정확히 내리면 논문 쓸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그게 되면 척도 나오고, 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되듯이. 이것도 케이스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수반돼서 따로 나오고, 이 얘기를 놀랍게 1922년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께서 벌써 해주셨다는 거죠. 그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클라이언트 그때 이제 썼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참 메리 리치몬드의 그 전문성을 향한 열정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클라멘타인 뭐 이런 노래는 들어봐도 클라이언트도 저는 사회복지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회사 공부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그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메리 리치몬드가 전문성을 향한 열정을 여기다가 넣은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게 메리 리치몬드가 사회사업, 소셜워크를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기울였다가 있잖아요. 1903년부터 책을 계속 펴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어플리컨트 그러니까 그 신청자? 신청자. 네네.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도와달라고 신청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소셜워크의 이제 전문성을 그 당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전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다 합의가 되고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거를 이제 신청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원래 뜻이 그래요. 고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고객. 클라이언트에게 잘해야 된다. 고객. 이 박사 그 누님이 변호사잖아요. 네네. 우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 다 클라이언트라고.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상업이나 로여 이쪽에 관련된 용어군요. 클라이언트라는 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서비스나 또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요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복지가 전문적인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용어예요. 네네네. 그쵸.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뭘 줄게 신청해. 근데 애플리컨트예요. 그죠? 근데 나는 당신을 정말 제대로 잘 돕고 싶은데 당신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네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청하는 사람. 그게 클라이언트라는 거죠. 네네네. 물론 이제 그 뒤로 가면서 그런 의미들이 더 이제 깊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용어예요.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현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표현을 많이 써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이 클라이언트라는 그 표현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속에 이런 의미가 느껴져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다른 도움 말고 나에게 정말 환경 속에서 헤쳐나갈 전문적인 도움을 주세요. 네. 라고 요구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니까. 그렇죠. 전문성이 포함되려면 당사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사업에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명칭을 정확히 써주는 게 합당하다.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 꼭 요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건 찾아와서 요구하겠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오케이,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정말 개념화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케이스,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사회복지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초석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개념만. 케이스 컨퍼런스, 사례 회의. 케이스 컨퍼런스가 회의니까 사례 회의. 이것도 사례 관리와 관련돼서 내가 현장에서 참 많이 이 개념과 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누가 정리를 해줬냐? 또 리치몬드. 그렇죠. 기승전 리치몬드. 이 우리가 사례 회의를 사실 상당히 그 사례 관리하는 쪽에서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사례 회의를 슈퍼비전을 사례 회의로 잘못 알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서 이제 담당자가 가지고 이제 그 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슈퍼비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어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사례 회의는 어떻게 규정되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 생활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은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 건강한 문제도 있어, 약물의 문제도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물은 약물 전문가가 그 소위 말하는 케이스워크를 할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뭐 취업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할 것이고, 그런 어떤 가족이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케이스 컨퍼런스인 거예요. 저 케이스 컨퍼런스 3번 참석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형이 들어보고 그거 케이스 컨퍼런스야, 그건 아니야 하고 판단을 한번 OX 콜. 동작구청에서 저한테 그 한번 참석을 해달라고 좌장으로 참석을 해달래요. 그래 갔더니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손주를 키우는데 손주가 학교에서 비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와 계세요.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동작구청에 담당하는 선생님 2분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오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고 또 정신건강 뭐 보건인가 그쪽에 담당 선생님이 오고 그 다음에 아이 또 미술치료하는 선생님이 오고 또 제가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회의를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뭐 어떻게 하냐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조정해서 계획을 짜면 어떻겠냐 이런 거를 짰는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제가 요약 정리해서 딱 전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됐다고 막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케이스 컨퍼런스의 한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가요? 한 70%는 70%.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네. 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각이 할 수 있는 네네네네네. 역할들을. 그 사실은 그거는 어차피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인 거죠. 아, 해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야. 네. 아이디어 회의야. 네. 그러면 여기서 30%가 더 들어가려면? 네. 우리가 병원에서 네. 의사들이 수술할 때 네. 같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방사선과 그다음에 마취과 뭐 협진이라고 내과, 하죠. 협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 각각이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이런 네네네네. 것들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네네. 도울 수 있을까를 하는 게 케이스 컨퍼런스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70% 정도 된다면 요 팀이 네. 이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아하. 그렇게 그 팀이 돼서 도와가면서 서로 같이 회의를 한다면 네. 그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네. 지속성이라는 개념이 네, 더 네, 들어가는 거군요. 네. 오늘은 그 케이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케이스 수반된 케이스 컨퍼런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네요. 우리 또 이렇게 깔끔하게 개념화 작업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걸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념적인 정리를 다 했는데 네.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짚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틀먼트 활동을 우리가 세틀먼트의 시작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성격은 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다루면서 왜냐하면 내가 요 인물을 한 번 더 다루고 싶어서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그래 저도 이게 그분 빠졌는데 이분이 영국 여행하다가 요양차 갔다가 뭔가 미국으로 도입한 분인데 중요한 분인데 다이아몬드 리치몬드 여사만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제인 아담스도 궁금한데 그런 생각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럼 제인 아담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 다음 시간에 헐하우스의 이야기를 헐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헐하우스 이야기 시카고에 만들어진 헐 다음 시간에 오케이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